네, 안녕하세요. 시리얼 킬러의 전화입니다. 오늘 얘기할 세 번째 주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된 용산에서는 기대와 걱정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을 공식화했었습니다. 공약 때 약속했던 건 사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였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청사는 여러 가지 경호나 보안 문제,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서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결국엔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변경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토론이나 논의 없는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으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었고, 이어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됐고 대통령과 참모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했다며 덧붙여 말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는 조금 다르게 실제 청와대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하기 위해 정말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었고, 또한 새로운 제20대 대통령을 위해서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최근에는 화물 엘리베이터까지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작업들까지 진행되었었다고 합니다. 용산 집무실로 이전되면서 없어졌겠지만요. 일각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애초에 얘기되었던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또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또 그와 더불어 안보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외교부 장관 공간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을 추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의 핵심은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서 조금 더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집무실 이전을 했던 거라면 그 의도만은 절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포함한 국방부 등의 연쇄 이전 작업이 단기간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공백의 과정에서 국방안보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혼란스러움,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군사적으로 보면 대비태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군사 대비 태세에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국방부 지하에 설치하는 위기관리센터는 10일 이후에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언급한 위기관리센터는 통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벙커로, 정확한 단어로는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입니다. 위기관리센터에 따라 안보 공백 논란도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군사작전과 관련된 지휘는 합참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합참은 이전하지 않아 합참에 있는 군사적 위기관리경보센터는 정상 작동하기 때문에 군사적 측면의 안보 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합니다. 비군사적 안보 비협 포함한 국가의 넓은 의미의 안보는 공백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은 수해가 일어날 계절은 아니지만 태풍, 지진, 산불, 그리고 지하철 화재, 어떤 테러라든지 이런 비군사적 안보는 청와대 내 위기관리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했는데, 이 시스템이 용산으로 단기간 내에 이전시킬 수 있을지, 이전시키더라도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100%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고, 그런 점을 포함한다면 넓은 의미의 국가안보는 재난이나 테러 등의 영역에서 충분히 공백이 생길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방부 밑에 현재 청와대에 있는 곳과 같은 위기관리센터를 만들고 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단기간 내에 지금 만들어대에 말하던 위기관리센터 시스템이 다 넘어올 수 있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안보 공백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고 온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입니다. 대통령은 3월 20일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상한 최초 비용은 496억 원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3월 21일 합동참모본부의 남태령 이전 비용으로 약 1200억 원이 보태지면서 예상 비용도 약 1700억 원으로 훌쩍 뛰었죠. 문제는 이걸 전부가 아니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구상은 4월 말까지 국방부가 청사 옆 건물인 합참 청사로 이사하고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에 맞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합참은 장기적으로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옮기겠다는 것이죠. 대통령 집무실 이전 496억과 합동참모본부의 남태령 이전 비용 약 1200원을 합친 1700억 원은 국방부가 국방부 시설, 인원 등을 이전과 관련해 인수위에 보고한 국방부 이전 비용 5천억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라고 합니다. 1700억 원이라는 액수에는 사이버 사령부
국방부 등 직할부대 연쇄 이동 비용, 집무실 주변 용산 미군기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비용 등은 여전히 빠져있다고 합니다. 496억 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예비비로 확보하려는 최소 금액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중장기적으로 써야 할 예산은 비용에 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혈세 낭비 비판을 의식해서 예산을 과소추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설명한 것을 보면 국방부 건물 앞으로 공원이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수송대, 서울사무소, 시설본부, 헬기장, 통신단 이런 걸 다 없애야 하고 그 안에는 지금 10개 부대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주변을 경계하는 연대 규모 부대들을 또 옮겨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국방부에 남는 공간은 철거를 앞둔 폐건물밖에 없으니 또 신축을 해야 하고 그런데 신축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인수위 측의 합참 이전 비용으로 1,200억 원을 제시한 것은 국방부에 소속된 10개 부대 중 1개에 대한 것만 얘기한 것이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써야 할 예산은 애초 예산과 달리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한 추진력은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결국엔 이전 비용이라는 문제는 예산 사용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국민의 세금,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세밀한 계획 아래에서 낭비 없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2배가 넘는 비용이 늘어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족해 보이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더 충당해야 한다면 그것도 역시 결국 국민의 혈세일 테니까요. 다음으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용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다만 용산공원이 완전히 조성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환된 미군기지를 대상으로 길게는 5년에서 7년가량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작년 국토교통부에서 용산공원 개원에 관련된 국가고시로 N+7년이라고 기본 적은 걸 세워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전문가와 현재 반환 상황 등 고려했을 때 안에 어떻게 오염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오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화하는 데 들어갈 시간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반환받고 7년을 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환경 문제가 있는데 또 얼마나 오염이 돼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아직 없고 또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예산과 장비를 투입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주어진 예산과 여러 가지를 했을 때 7년을 설정해놨는데 오염이 생각보다 덜 됐을 수도 있고 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정화하는 장비를 많이 투입할 수도 있어 걸리는 시간은 되게 유동적이게 되기 때문에 임기 중에 된다 안 된다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7년이라는 틀을 잡아놨다는 것을 보면 대통령 임기 내에 완성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과 페놀류가 기존치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 용산공원을 약속만 지키기 위해 빠르게 완성만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공원을 이용하고 걷고 숨쉬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 국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산 집무실 근처의 주민 중엔 기대감을 표하는 이들도 있지만 집무실 이전으로 불가피해진 교통통제 등의 불편한 기세가 감추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돼서 장사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지금까지 용산은 지역 간 차이가 나는 개발 속도로 인해서 도시 경관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속한 도시 재정비가 필수적인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확실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와 반대로 시위, 집회가 많아질 것으로 혼잡해질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상 첫 출퇴근,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교통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대통령이 탄 차량이 지나는 곳곳에서 교통통제가 이뤄지는 만큼 향후 시민들의 출근길, 혼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평소에도 혼잡한 공간인데 교통통제까지 있으니 이제 더 막힐 일만 남은 것 같다. 혼잡해지기 전에 20분 정도 미리 출발해서 다행이다. 직장인에게 출퇴근은 1분 1초가 급박한데 출근길 갑작스러운 교통통제는 스트레스라는 걱정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서초구 자택과 용산 집무실까지 이동거리는 약 7km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거리지만 서울도 지금 한복판을 관통하게 되어서 출퇴근 교통 혼잡이 가중될 소지가 큰 것 같습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출근길에 서초구 자택을 출발해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도착한 시각까지 출근하는데 8분이 걸렸고 집무실까지 포함하면 이동하는데 총 10분 정도 소요되어 큰 교통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 SNS에 올라온 여러 의견들은 차량이 늘어선 도로 사진을 올리며 반포대교 교통통제 상황인데 자동차 경적이 울리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말했고 사진에 안 나온 시민들 불편이 엄청나다고 하며 교통통제된 다른 도로들은 1시간 정도 발이 묶였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관저에 입주한 이후에는 이태원로, 한남대로, 서빙고로 등을 이용한 다양한 출퇴근 동선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출퇴근 동선이 확대될 경우 통제 구간에 피해 출퇴근하던 시민들이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교통 전문가는 이 부분을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에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집에서 집무실까지 하루 종일 교통 상황이 정확하게 예측되고 대통령 본인 스스로는 불편하지만 조금 일찍 조기 출근한다면 7시 이후는 조금 충격을 줄 수 있고 7시 전에 가면
교통 시스템이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금 부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럴 의지가 있다면 한 달 내로 조기 출근을 하여서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해외 외신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생각을 비쳤었는데요. 영국 치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조명하면서 시민을 가까이 두려다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색션에 실린 윤석열의 첫 수 퍼스트 무브 제야의 기사에서 부임을 앞둔 대통령으로서 이미 인기가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었죠. 특히 윤 대통령이 선거 기간 그의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 해결을 꼽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고, 윤 대통령이 개인적 과제를 밀어붙이는데 정치적 자산을 소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나니 개인적으로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은, 이 모든 기회비용과 문제를 안고서라도 국민과의 소통이 주된 이유였다면 물리적인 장소의 이동이 아닌 대통령 본인의 실천적인 소통의 노력으로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 청와대를 두고 용산으로 옮긴 이 판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회비용과 문제가 본인이 생각한 더 나은 가치에 꼭 부합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새롭게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평가는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선 투표율 당시도 50대 50대 반반이었고, 이 말은 결국 국민의 절반은 지지하고 절반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일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를 성공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해나가는 대통령 본인의 판단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절반의 지지를 얼마나 잃을 것이냐, 또 절반의 반대를 또 얼마만큼 가져올 것이냐, 그리고 지지와 인기만 얻기 위해서냐, 아니면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책임의 직무 수행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옳은 결정이었는지 이전보다 더 빠른 국민의 반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본인의 생각과 판단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게 맞다면 그게 맞음을 꼭 증명해 주셔서 박수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